네, 그럼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우주가 피워낸 꽃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4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힌트를 보고 과연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일지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다이아 반지. 두 번째, 초밥. 세 번째, 달. 네 번째, 태양. 과연 이 4장의 사진을 합치면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모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5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그만. 네. 바로 이 4장의 사진이 모아서 나온 주제는 바로 일식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카이스트에서 그 오준호 교수님께서 직접 찍으신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교수님께서 11년을 넘게 이 영상을 찍기 위한 장치를 직접 개발을 해 오셔서 찍으신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실제로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순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고요. 이게 바로 개기일식입니다. 토탈 이클립스. 저 여기 보세요. 여기 프로미네스가 보입니다. 여기는 이 화면을 보세요. 그래서 내가 보여드릴게요. 들어갔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좀 더 기다립니다. 일식도 이렇게 지나가네. 시작됐다. 일부러 지나간 것 같죠. 개인 페이가 되죠. 개인 페이. 멋있지? 와 진짜 멋지다. 글로 지나가시면 안 돼요. 앞에 지나가지 마세요. 앞에 지나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자, 프로미네스가 저 보입니다. 보세요. 자, 이쪽 내 화면 얼핏 보세요. 내 스크린. 와. 저 화면 봐. 와 이거 봐. 진짜 너무 애기야. 초현실적이다. 와 진짜 멋지다. 자, 쌍용 이 사람 쌍용을 한번 보세요. 야, 멋있다. 쌍용 보니까. 오, 프로미네스 봐라. 프로미네스 쌍용. 자, 쌍용 이 사람 보세요. 이거 줄 테니까 빨리 한번 쌍용 자 보세요. 어떻게 보이나? 빨리 옆상 주세요. 빨리 본 사람 주세요. 쌍용 보세요. 쌍용. 이제 끝나갑니다. 끝나갑니다. 나와요 이제. 나옵니다. 나와요. 네, 여러분들이 방금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개기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달, 태양이 함께 만들어낸 아주 아름다운 현상인데요. 이 현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이 노래 알고 계신가요? 러블리즈의 데스티니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저는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과학 현상을, 과학 이야기를 이렇게 노래로 잘 풀어놨지? 그 중에서도 바로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 장면이 있습니다. 난 그녀를 맡고 서서 빛의 반지 내게 주고 싶은데 하나만 그녀의 앞에 서서 너의 낯을 날고 싶은데 가사는 한 번 난 그녀를 맡고 서서 빛의 반지를 내게 주고 싶은데 하면서 그녀의 앞에 서서 너의 낯을 날고 싶은데 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에서 그녀는 바로 태양, 나는 달, 너는 지구. 달이 태양을 맡고 서서
너에게 이 달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하는 가사를 담겨져 있고, 실제 영상을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동그란 두 개의 원이 겹쳐지는 모습을 뮤직비디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담고 있는 이 현상이 바로 개기일식이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제가 개기일식은 처음 본 것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을 페이스북 생중계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페이스북에 나도 직접 이걸 보고 싶다라고 적어놨었는데, 그러던 중 저는 직접 보는 기회를 갖게 됐죠. 그 전에 제가 봤던 것은 개기월식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고흥에서 제가 있으면서 개기월식이 일어날 때에 뜨는 붉은 달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페임랩이라는 대회에 나가서 이런 기회까지 얻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봤던 모습은 이런 거였습니다. 태양과 지구, 달이 서로 돌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사실 달이 지구 주위를 돌 때 똑같은 평면을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달이 태양을 매번 가리진 않습니다. 돌다가 태양과 지구, 달이 같은 평면에 위치하게 되었을 때 달이 지나가면서 지구에 달의 그림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개기일식입니다. 그래서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에 위치하고 달의 그림자에 정확히 들어가면 우리는 개기일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에서 본 달의 크기와 태양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손을 쭉 뻗어서 이 새끼손가락으로 가려지는 정도밖에 안 돼요. 0.5도 정도밖에 안 되게 달과 태양은 똑같은 크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도 개기일식은 매년 일어나는 현상인데, 2017년에 일어났던 개기일식이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미국 전역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넓은 땅에서 개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명했습니다. 저도 이때 관측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오레곤 주에 있는 세일럼에서 관측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봤더니 이상한 모습이 하나 보입니다. 달도 동그랗고 태양도 동그란데 만드는 그림자는 무엇인가 감자를 깎다가 만 듯한 찌그러진 이상한 모습이에요. 왜 그림자가 이런 모습으로 생기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찾아봤더니 그 원인은 바로 달에 있는 이 크레이터 또는 산들 때문이었어요. 달의 표면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림자 또한 이렇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개기일식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개기일식이 언제 생기는지 그 시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10시 18분. 그래서 이 시간에 미리 오로라의 실패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카메라를 미리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확인을 했죠. 날씨를 남겨놓은 것인데요. 개기일식이 있는 10시, 11시에도 엄청나게 하늘이 맑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기일식을 볼 준비를 마쳤고요. 기념 티셔츠를 입고 보기 위한 안경을 쓰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본 개기일식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점차 달이 태양을 가리기 시작했고 완전히 가려지고 점차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까지 한 화면에 같이 담아봤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훨씬 더 화질이 좋고 좋은 사진을 볼 수 있지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기에 저에게는 상당히 큰 값어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금은 더 잘 찍은 사진을 보면 이런 모습이 담기는데요. 여기 보면 동그라미 쳐져 있고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태양 옆에 있는 별들을 나타내는데요. 개기일식이 나타나면 이 주변에 있는 별까지 맨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현상을 보고
새로운 생각을 떠올려낸 과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과학자의 이름은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해진 이 아인슈타인은 이 계기일식이 바로 자신의 상대성 이론 또는 중력에 관련된 이론들을 입증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당시 뉴턴이 모든 중력에 대한 이론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뉴턴은 중력이 왜 생기는지 설명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중력 그 질량이 있는 물체는 이 중력 시공간을 구부러뜨려서 결국 하늘에서 오는 별빛이 휘어질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밤하늘에 우리가 보는 별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하면 대낮에 태양이 나타나는 순간 이 태양이 별빛을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밤과 계기일식 때 찍은 별의 위치를 이렇게 두 장의 사진을 겹쳐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는 실험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종이 한 장만 있으면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종이 한 장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집에서 상대성 이론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요. 종이 한 장을 가운데 길게 접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한쪽 끝에 별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옆에도 별을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별이 나타나는 순간 그 별은 이렇게 공간을 휘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선을 따라서 보았을 때 별은 처음에 그려졌던 위치가 아니라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즉 원래 있던 별의 위치와 태양이 나타나서 있어 보이게 보이는 별의 위치는 이만큼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훨씬 더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했던 망원경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방금 전에 보았던 필름을 넣었다가 빼면서 사진을 찍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한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실제로 사진을 찍어봐야겠다라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기는 1914년에 있었고요. 러시아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세계 1차 대전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갔던 사람들이 스파이로 잡히고 그리고 망원경까지 압수가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관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2차 시도를 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 2차 시도를 했지만 그 당시에 러시아에 압수됐던 망원경이 오지 않아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실패를 하게 됐죠. 이어서 3차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하게 되었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망원경이 오지 않아서 작은 망원경으로 실험을 했지만 작기 때문에 빛을 충분히 모아주지도 못했고 별빛을 충분히 나눠서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4차 시도는 한 곳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두 곳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때 관측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얻어진 사진이 충분히 많지 않았어요. 그 사진들을 들여다봤더니 그 사진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뒷받침하기도 하고 틀렸다고 하기도 하고 뉴턴이 맞았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사진만을 가지고서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맞다, 틀렸다 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어려웠던 상황이죠. 네,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아서 에딩턴입니다. 아서 에딩턴은 영국 왕립천문대의 천문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영국에서는 뉴턴의 이론이 모두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관측 결과를 보고도 뉴턴의 이론이 맞지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틀렸다
맞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에딩턴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동의를 했고 그 이론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에딩턴은 런던 타임즈와 뉴욕 타임즈에 이와 같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실렸던 기사들을 보면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모습을 잘 그림으로 표현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개기일식을 직접 맨눈으로 봐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 외국을 나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35년입니다. 지금이 2020년이니까 앞으로 15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바로 고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개기일식의 선이 지나가는 아주 좁은 영역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곳이 고성이에요. 만약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평양 또는 북한의 어느 곳에 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성에 가서 보거나 아니면 북경 또는 여기 도쿄 인근에서 개기일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기일식은 매년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또는 다음 해에 다른 나라에 가서도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개기일식과 관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오로라와 개기일식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흐름은 이런 흐름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먼저 오로라를 보았고 오로라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생기는지를 이런 과정으로 알아보았어요. 조금은 더 과학적인 이름을 붙여보자면 관찰, 가설, 실험, 적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을 붙여보았는데 네, 이와 같은 과학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로도 지금 이 흐름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한 장의 사진을 보고도 여러분들은 이 사진은 찍은 방향이 어디일까? 이 별의 흐름을 보고 사진을 찍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만큼 걸렸을까? 이 찍는 동안 이 사진을 찍는 작가는 무엇을 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진실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했던 이야기는 바로 사실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오로라와 개기일식의 사진을 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과학 이야기를 찾아가는 것. 이런 별 사진을 보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 등등의 질문을 던져보는 것을 우리는 사실에서 진실 찾기라고 말하며 이것이 과학 활동의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활동은 과학에만 적용되진 않아요. 이것은 김아타라고 하는 사진 작가님이 직접 찍으신 사진인데요. 이곳은 유명한 뉴욕의 타임스퀘어입니다. 언제나 사람과 움직이는 차들이 많은데 이 사진을 보면 움직이는 사람도 차의 흔적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과연 이 사진은 어떻게 해서 찍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 과연 작가는 무엇을 보이고 싶었는지, 어떻게 찍었는지 생각을 해보는 것이 바로 사실에서 진실 찾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진 한 장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과정,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이 과학하는 것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서 또 다른 과학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기대하겠고요. 궁금한 것들은 이 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주에 피어난 꽃이라는 주제로 오로라와 개기일식을 나눈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강신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